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대학교 교천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전강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가장 우리 박수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디베이트라고 하기에는 이제 많이 정립이 된 개념들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테이퍼드를 쓰느냐 넌 테이퍼드를 쓰느냐는 별 차이는 없다라고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뭐 혈액 투석 환자에서 AB 그래프트에 의해 그다음에 테이퍼 그래프트 사용을 왜 이런 그래프트가 나온 사용의 배경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테이퍼드 그래프트와 non 테이퍼드 그래프트에서 인비트로 스터디는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투석 환자에서 AB 그래프트의 의의를 말씀드리면은 이건 2023년에 이제 대한 신장학회에서 애니얼 레포트를 매년 발표를 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베스큘러 액세스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ABF를 많이 사용하고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 그래프트는 15%, 그다음에 템펄 카테타가 한 5%, 터널드 카테타를 한 2%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특징적인 거는 5년 동안 한 번도 이 비율이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ABF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ABF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투석 환자나 복막 투석 환자들의 이제 평균 연령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잠깐 소폭 떨어지긴 했어도 계속적으로 평균 연령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2020년에는 평균 연령이 한 67세 정도로 측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환자들도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전까지는 이제 65세 이하의 환자들이 더 많았다고 하면은 2018년도 환자부터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60%까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ESRD로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평균 저희가 뭐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투석시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나이가 많으면 이제 뭘 투석을 하냐 막 이렇게 좀 약간 젊은적으로 생각하시고 치료를 안 받는 경향이 생겼으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투석 치료를 올드에이지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겠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제 KDOT 가이드라인, 그래서 베스큘러 액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한 13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2006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은 피스툴라 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자기 혈관을 쓸 수 있으면은 피스툴라를 사용해라.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바뀐 개념의 큰 개념은 patient first, patient oriented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환자를 이런 ESRD 환자들이 오면은 이 말기 콩팥병 환자의 생애 계획을 짜라.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기저질환이 뭐 있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고, 이 사람의 혈관 상태가 어때서 앞으로 이걸 수술할 거고, 이 수술이 실패했을 때는 그 다음 패턴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라이프 플랜을 짜주는 게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랜이라고 해서 페이션트, 라이프 플랜, 그다음 액세스, 니즈에 대한 이런 플랜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뭐 보시면 이제 AVF 예전에는 뭐 혈관 최소 직경, 뭐 아터리는 2mm 이상, 뭐 베인이 2.5mm 이상해서 그 조건이 맞으면 이제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세세한 내용들이 좀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AB 피스툴라 퍼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는 이제 AB 그래프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전에는 의과 의사로서 이제 의뢰를 받고 수술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피스툴라를 만들지 않으면은 약간 그래프트를 넣으면 약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피스툴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라이프 플랜을 내고 해보니까 조금 그래프트를 사용해도 조금 죄책감이 좀 덜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 또 초음파의 루틴 적용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소소하게 거기 이제 가이드라인에 뭐 14세 소년인데 얘는 뭐 나중에 뭘 하고 싶어하고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고 뭐 오른손잡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음이 기니까 어떻게 해라. 뭐 64세 남자, 88세 남자 환자인데 뭐 DM이 있고 하이퍼텐션 있고 심방세도 있고, 근데 환자는 의료적 처치에 상당히 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와 있어서 나중에 한번 가이드라인을 직접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이제 주설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AB 피스툴라의 비중은 아직도 뭐 당연히 추천이 되지만 이전보다 AB 그래프트의 비중이 좀 역할이 증가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이드라인의 개정 영향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석 인구의 고령화, 그래서 환자가 기저질환이 많고 혈관 상태가 좀 불량하고 또 이렇게 이런 환자들에서 무리하게 AV 피스톨라를 만들다 보면 성숙이 실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라프트의 비중이 조금씩 이제 비중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비 그라프트가 또 유일한 장점이 이제 얼리 캐뉴레이션이 가능하고 천자 범위가 넓어지고 또 천자가 쉽다는 장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라프트는 아직도 이제 몇 할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AV 그래프트의 인펙션의 위험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피스툴라보다 아무래도 페이턴시 레이트 같은 게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이런 스틸 신드롬이나 이런 관련된 하이플로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테이퍼드 그래프트의 사용, 이런 이제 그래프트가 왜 나오게 됐냐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대처요법은 혈액투석 공막에서 신장이식이 있고, 우리가 ABXS 같은 경우는 이제 피스툴라 그래프트가 있고, 이거를 이제 테이퍼드와 넌 테이퍼드를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찾아보는 거는 이제 도류 증후군 스틸 신드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액세스 릴레이티드 핸드 이스케미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AV 피스툴라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 피스툴라는 특징이 저항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플로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환자의 원래 아터리는 대부분 건강하기도 했겠지만 보통 이렇게 스테노틱 리전이 있거나 이런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툴라의 디스탈 아터리, 그래서 브라키알 아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LT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브라키알 아터리는 양방향의 플로우가 원래는 한쪽 손으로만 가는 플로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양방향의 바이디렉셔널 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레디얼 아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손에 있는 피가 빠르게 피스톨로 빠지게 되면서 이런 스틸 신드롬이 일어나서 핸드 이스케미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자들은 언더라인하게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라 디지들이 손에 존재하게 되면 루마틱 디지나 DM 있는 환자들은 이런 도류증후군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핸드 이스케미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DM ESRD 하이비피로 이제 로컬병원에서 이제 브라키오 안테 큐비탈 포함 AV 그라프트 루브를 만드셨고 3개월 정도 되셨는데 괜찮으시다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지는 한 달 반 됐고, 네 번째 손가락이 클라치가 된 거는 한 4일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지컬 에그제미네이션에서 이제 레디알하고 얼라퍼스는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이 응급실로 와가지고 저는 그냥 이 환자가 우선은 손가락은 좀 살려야겠다 해서 우선 펑카테타를 하고, 그다음에 그라프트 라이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저버티브 케어했는데 결국은 손가락은 이미 이스케미아가 진행된 손이라 나중에 팔로업 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드라이빙 그린으로 변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환자가 좋아지고 나서 다시 어퍼암에다가 피스톨라를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제 결국은 1980년도에 이런 이제 하이플로우 프로그램, AV 그래프트의 하이플로우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이 아웃풋 페일리어나 아니면 이제 스틸 신드롬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좋아지게 해주는 개념에서 이제 이런 테이퍼드 그래프트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였고,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그냥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잘라가지고 실로 이제 꼬맨 다음에 그 직경을 좀 최소화시켜서 세그멘트도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이걸로 인해 문제가 생긴 사람들한테 수술을 이제 리비전을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퍼드 되는 게 점점 작아질수록 그 그래프트로 빠지는 플로우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논문을 배경으로 이런 테이퍼드 그래프트의 PTF가 이제 상품화돼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AV 그래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TF 그래프트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는 4에서 6mm, 그래서 한쪽은 4mm, 한쪽은 6mm 정도로 되게 됩니다.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는 똑같이 이제 양쪽의 직경이 똑같은 일정한 그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이제 손으로 결국은 이제 스틸 신드롬을 예방을 하려면 손으로의 플로우가 증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래프트 쪽으로의 플로우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이 직경을 좀 낮추는 게 개념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비트로 스터디들을 여러 가지를 하였는데 인비트로 스터디는 사실은 이제 이게 임상 논문이 아니고 약간 과학기술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얼리시스를 테이퍼드 그라프트와 넌 테이퍼드 그라프트를 비교하는 인비트로 스터디를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투명 실리콘 모델로 혈류 패턴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색소 염료를 주고 레이노드 계수를 계산했다. 그다음에 혈류량을 보기 위해서 알크리 유리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혈류량을 측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이아미터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고, 여기 세그멘트, 이제 그런 네로 세그멘트를 몇 센치 몇 밀리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혈류량을 측정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투명 아크릴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볼텍스, 저도 개념이 좀 어렵지만 이 볼텍스나 이런 와류 같은 게 형성되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이런 이제 색소 염료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시면 인조혈관의 합착 구간이 길이가 길고 직경이 작을수록 혈류량 감소 효과가 크고, 또 이러한 영향은 이제 네이티브 동맥이 작을 때보다 동맥의 직경이 클 때, 그러니까 레디얼 아터리보다는 이제 브라키얼 아터리 쪽에서 우리가 이런 테이퍼드 그라프트를 사용하면은 혈류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스틸 신드롬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비트로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인비트로 스터디는 이게 메디컬 바이올로지 엔지니어 논문에서 2014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3D 모델을 이용했고 어퍼암에 브라키얼 엑실러리 AB 그래프트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CAD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패턴, 프레셔 드롭은 어떻게 되는지, 로켓스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해머 다이나믹한 파라미터들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아터리 비너사이드, 그다음에 룹, 그다음에 비너스 아나스토모시스, 비너스 아울렛 이렇게 측정을 하였고, 결국 보면은 이제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정맥 문합 부위에 이런 디스터브 플로우가 낮게 측정이 되었고, 드레인되는 베인에서는 혈류량이 의미 있게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맥 문합 부위에 드레인과 그다음에 이제 드레인 베인에서 시어 스트레스, 그러니까 혈전 형성이나 협착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런 시어 스트레스가 낮게 측정되었다. 그래서 테이퍼드 그래프트 6에서 8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지금 스트레이트 6mm 그래프트보다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비트로 스터디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그러면 과연 이게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03년에 4에서 6mm 테이퍼드 그래프트와 6mm 그냥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비교한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즈 멀티센터 스터디고 106명의 환자가 인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드 그래프트는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 57명, 테이퍼드 그래프트 환자가 52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기 때문에 울트라사운드를 약간 루틴하게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월째, 6개월째, 12개월째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런 스테노시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이런 거기서 이제 블러 플로어와 픽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측정을 하고 그것들을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에 비해서 협착률이나 혈전 형성 폐승률을 감소시키지 못했고 계존율에도 두 분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의 7mm 그래프트를 사용을 루틴하게 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년 뒤에 그래서 이와 좀 반대되는 결과의 논문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6mm 스테이트 그래프트와 6의 8mm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브라키오 엑실러리 AB 그래프트를 모델로 하였고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대신에 이제 70세 이하, 그다음에 당뇨가 없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룹은 이제 35명, 35명으로 똑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어시스터디드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에서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좀 더 우수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초음파를 이렇게 루틴하게 측정한 논문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측정을 다 했고 조금이라도 이상을 보이면 PTA를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논문 디자인은 요즘에 이런 성향에는 맞지 않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N수가 적기 때문에 이 논문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해석의 유의를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베스컬 서저리에서 이제 BQ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2010년부터 2017년도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그다음에 익스트림 스틸 신드롬, 인터벤션을 테이퍼드와 넌 테이퍼드를
비교해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드 그라프트 1,473명, 그다음에 넌 테이퍼드 그라프트 2,135명 환자들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였고, 여기에는 이스케믹 스틸 신드롬,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레이트를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티브 리인터벤션 레이트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테이퍼드 그라프트가 1차 개선율, 스틸의 발생, 또 엔도바스쿨라 리인터벤션에 있어 우수현명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결론은 테이퍼드 그래프트의 무기한 사용을 권유하지 않는다.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2년에 저널 오브 베스큘라 에세스에서 메타 아나리시스를 진행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어퍼 익스트리미티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테이퍼드 AV 그래프트 환자들을 논문을 이제 검색을 해서 프라이머리 페이턴시 레이트, 세컨더리 페이턴시 레이트, 그다음에 이스케믹 스틸 인펙션에 대해서 이제 보기 위한 이제 아웃컴을 보기 위한 논문을 진행을 하였고, 여러 5 스터디가 있었고 4,397명의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계존율이나 스틸 신드롬의 위험을 중간에 차이가 없었고, 테이퍼드 그래프트의 마찬가지로 루틴한 사용을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챗 GPT가 한창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ich has a superior clinical result between tapered graft versus non-tapered graft in hemodialysis arteriovenous graft. 그래서 얘가 답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한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글로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영문으로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은 얘가 말하기에는 2017년 9월 지식이라고 딱 한정지에서 얘기하고, 근데 그때까지의 지식을 메디컬 문헌을 찾아본 결과 어떤 것이 우수하다는 결론은 발표한 논문들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클리니션들이 페이션트 캐릭터리스트나 서전의 그런 프리퍼런스, 그다음에 클리니컬 에비던스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테이퍼드 그래프트,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들은 다 얘도 문헌을 안 하고 검색을 나름 했을 텐데 다 이론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뭐가 있다 해서 임상적으로는 뭔가 좋은 결과가 이제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라고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넌 테이퍼드를 쓰느냐 테이퍼드를 쓰느냐는 이미 좀 많이 정립이 돼 있어서 어떤 걸 쓰느냐는 서전에 조금 그런 영향인 것 같고, 이거를 환자한테 너 이거 쓸래 저거 쓸래 이게 좋은데 저거 쓰는데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이제 이걸 이렇게 ABF 그래프트를 수술하는 게 조금 직경이 작으니까 좀 테크니컬하게 어렵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만약 그런 AB 그래프트를 형성한 것이 어렵지 않다면은 저 같으면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이제 사용을 그냥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드 그래프트로 수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좀 더 뭔가 테크니컬하게 어렵다 그러면 넌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맥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예를 들어서 어퍼암 브라키얼 아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면 테이퍼드 그래프트가 약간 이런 볼륨 리덕션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테이퍼드 그래프트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 오전에 그 동영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시간이 남아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퍼드 그래프트로 포함 루프 그래프트를 형성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63세 환자분이시고, 환자는 언더라인하게 이제 어큐 인팍션이 있고, 그다음에 PD를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계속 했는데, 최근에 이제 페리토나이티스가 생기면서 이거를 제거하고 펌카테터를 삽입해서 펌카테터를 투석을 하고 있었고, 환자는 최근에 이제 뉴모니아로 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코비드 뉴모니아가 형성이 돼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언더라인에 CAD가 있지만 이건 미니멀해서 그냥 메디컬 테라피만 하고 있는 환자라서, 나름 이제 요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기대 연명이 얼마나 되는가 1년 이상, 환자가 그때 당시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밝고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투석에 대한 혈관 평가를 시행했고, 혈관 상태 적절한 평가된 걸 진행해서 동정맥류를 만들 수 있는 환자인가. 근데 이제 제가 초음파를 봤더니 환자가 후암의 배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좋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퍼암에다가 브라키아세팔릭
본인 혈관으로 앱이 피스토라를 만들 것인지 포함에다 루프 그라프트를 만들 건지가 제일 요즘 고민되는 상황인데, 환자가 나이가 좀 젊고 추후에 기대염이 어느 정도 기대되기 때문에 추후에 어파음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포함에다 이제 루프 그라프트를 형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조혈관의 문제가 발생 시 다음 단계로 등종 용로가 가능한가? 환자는 이제 어파음이 좀 혈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함에다 이제 그라프트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시전을 넣고, 이게 지금 제 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찍은 사진을 아마 조금 제 시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면 보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인을 찾는 과정이고, 이렇게 이제 안테크리탈 쪽에서 이제 인시전을 넣고 베인을 보고, 베인이 비교적 이제 미드 포함부터 지금 혈관이 좋았기 때문에 에비 그라프트를 형성하고, 이렇게 사이드 벤치들을 이제 나이게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타이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잔 브랜치들을 추후에 혹시 이것들이 이제 커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잔 혈관들을 타이 라이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테브라키얼 베인, 세파일 베인 쪽을 최대한 모빌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문합하기 좋은 혈관으로 채워놓고,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브라키얼 아터리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브라키얼 아터리에 이제 클램프할 구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데슬로브, 지금 시야가 데슬로브로 어플라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인조혈관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터널러를 이용해서 이제 인조혈관을 저렇게 이제 터널링하는 모양을 그림을 좀 미리 사전에 그려놓고 저는 이제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이 너무 이제 어큐트한 앵글이 되지 않게 조금 최대한 둔각이 되도록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루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러를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있고, 터널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인조혈관 이제 아터리얼 사이드는 이제 주입을 했고, 비너스 사이드는 터널러 이쪽 포암 쪽에 이제 에이펙스에 구멍을 내서 터널러를 이제 내고, 인조혈관을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결합 부위가 있어서 이걸 이제 베이너 사이드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터리 아나스토모시스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그래프트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6mm 사이드고 여기가 이제 4mm 사이드 그리고 아터리에 토미를 가한 다음에 베스큘러 클램프를 해놓고 피가 안 나게 만든 다음에, 저희는 이제 프롤린이라는 실로 세븐제로로 이렇게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아터리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된 이미지긴 한데,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매번 하는 거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병원들이 열과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시스트 쓰는 사람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서지컬 어시스턴트 너스가 좀 도와주면서 수술을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쪽을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이제 아나스토모시스 하는 장면입니다. 아펠 사이드 문학을 다 끝내놓고 클램프를 풀고,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일 하기 전에 클램프를 풀어서 내부에 이제 클램프 했을 동안에 생긴 그런 스롬부스를 다 제거해주고, 이게 일부러 피를 내는 장면이고, 이제 클램프를 풀고 여기다 이제 지혈제를 넣어서 문합 부위를 이제 아터리얼 문합 부위는 지혈을 하고, 이게 저희가 테이퍼드 4-6mm 그래프트인데, 우리가 이제 엔드 사이드로 보통 연결을 해놓게 되면은 실제 다이아미터는 한 2mm 정도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터리얼 사이드는 한 6mm 정도가 되고, 비너스 사이드는 한 8m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너스 사이드를 이제 세팔릭 베인에다가 엔드 사이드로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뒤로서 좀 단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합이 다 끝내면 이제 타일을 하고, 이렇게 미리 좀 클램프하는 동안에 그런 스룸부스가 좀 빠지도록 이렇게 이제 또 쳐서 피를 좀 일부러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램프를 풀면 이제 내부에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 수술 장면까지 잘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본 연재에 대해서 플로어의 질문 또는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연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소속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잘 들었습니다. 테이퍼드하고 non 테이퍼드 그라프트 그 클리니컬 스타디 지금 몇 개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서 우리가 ABG 그래프트 쓰게 되면 사실은 아나스토시스 할 때 베벨링을 조금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뭐 언급은 없었는지요? 또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그 클램프를 이제 모스키토를 사선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3mm는 이제 보통 베벨 타입으로 이렇게 토미를 넣게 되면은 한 2mm 정도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리얼 사이드가 한 6mm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직경 6mm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6mm 사이드는 이제 베벨로 자르게 되면 한 8mm 정도로 좀 커진 상태에서 문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그거를 세세하게 비교한 논문들은 없고, 그냥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저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4에서 6mm, 뭐 4에서 7mm를 대부분 선호하는데, 아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6에서 8mm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인종마다 그 혈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는 그 인조혈관의 크기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 좋은 걸 보고 감사드립니다. 나은드리고 김대현입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저는 테이퍼를 훨씬 더 넌 테이퍼를 훨씬 선호합니다. 이유가 PTA를 할 때 넌 테이퍼는 확실히 직경 차이가 좀 차이가 나서 풍선이 2개, 3개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PTA 할 때 풍선 계속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넌 테이퍼가 나중에 이제 PT를 안 하면 너무 좋은데 하게 되는 경우 우리 정광훈 선생님 혹시 어떻게 그냥 자신 있게 풍선 여러 개 쓰시는지 그거 하나 질문하고요. 다른 거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씀했다시피 사륙을 제일 많이 쓰죠. 사륙 테이퍼를 많이 쓰는데 수석실 입장을 들어보면 어퍼 그라프트를 붙였을 때 3mm는 확실히 찌르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어퍼 그라프트를 내가 붙일 때 3mm 테이퍼를 쓴다고 하시면 그 3mm 렌스는 어느 정도 해주시는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원장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 PTA까지 그 3mm, 6mm 그렇게 자세하게 고려하고 수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테이퍼드를 쓰다가 한동안 테이퍼드 환자들이 계속 스룸버스를 막히는 정말 기이한 현상을 한 3-4번 연달아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동안 또 테이퍼를 쓰다가 다시 한번 또 넌 테이퍼를 쓰다가 이제 다시 또 다시 넌 테이퍼드로 다시 넘어오긴 했는데, 뭐 원장님처럼 그렇게 이제 나중에 PTA까지 3mm, 6mm가 벌룬을 고려해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까지는 고려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거는 코멘트 같고요. 두 번째로 예, 맞습니다. 그 세그멘트는 되게 조그맣게 남깁니다. 그래서 진짜 한 2cm 정도도 안 되게 되게 숏 세그멘트로 만들어 놓고, 이게 왜 인조혈관을 보면은 3mm 세그멘트가 한 10cm 이상 나오는데 저는 좀 짧게 자르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준교과 이재준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테이퍼드랑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지금 마지막 그 비디오에서 그 메디안 피비탈 베인 연결하실 때 그 드레이닝 베인이 세팔릭이 베인인가요? 예, 세팔릭. 그러면은 BC나 프락시멀 라데라테리에 브라키오세팔릭 ABF를 만들지 않고 그라프트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이티브로도 BC를 할 수 있는데 왜 예. 굳이 포함에 루프를 대수였는지.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들었나요? 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까 네. 그 알고리즘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분이 나이가 젊었고, 그다음에 요즘 가이드라인이 좀 변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저도 어퍼한 브라키알 세팔릭을 만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64세고 AB 그라프트를 사용하면은 길게 사용하면 한 5년, 뭐 짧게 사용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때 여기가 세크리파이스가 된다면은 어퍼함 옵션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퍼함 브라키알 세팔릭을 만들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나온 K도키 가이드라인에 따지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결국은 평생을 투석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은 호감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언더라인이 많고 기대력이 상당히 짧은 사람이었고 뭐 당장 몇 개월만 투석을 고려했다는 사람이면은 글쎄요. 저는 그래도 그래프트를 이해가 보는데, 되는데 예. 혹시 식사하실 때 제일 먼저 맛있는 걸 먼저 먹는지 아니면 뒤에 마지막에 맛있는 걸 하든지 이제 사람마다 경향이 다르겠지만 환자는 그라프트를 먼저 쓴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포비아도 있고 인펙션 가능성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나중을 생각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자체가 환자가 네이티브를 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할 거고 수술도 심플할 거고 그런 더 장점이 많은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그라프트를 단지 K도키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돼서 그라프트가 사용해도 문제 없고 나중에 BC를 에비프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다는 거는 조금 환자한테 힘든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얼 큐비탈 베네드 그런 결국에는 엔드 투 사이드를 한 이유도 형을 위해서 그렇게 엔드 투 사이드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라프트를 엔드 투 사이드로 원래는 아니면 베인 그라프트를 연결하실 때 엔드 투 사이드로 그라프트를 연결하시는 저는 언제나 엔드 사이트로 사이드. 연결하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뒤에 발표 이제 예. 추천 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발표를 좀 해주실 거고 첫 번째 조금 코멘트 조금만 드리면은 이게 다시 당연히 이제 신장내과 교수님들,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현재 그런 추석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적고 환자의 니즈를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 환자가 이그저스트가 됐을 때 그 의뢰를 받는 혈관외과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제 난감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조금 여지를 좀 두고 브리칭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것도 뭐 우선 클리니컬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최근에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미환자였다면은 아마 BC ABF를 했을 거고 만약에 향후에 환자가 그 인지 자체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 이상 쓸 수 없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질릭 베인이 있다면 포함 노트그라프트를 그 다음에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강훈 교수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동영상처럼 그렇게 그 테이퍼드 구간을 짧게 남기고 해주시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가끔 이제 인터벤션 하면서 보면은 테이퍼드 세그멘트를 굉장히 길게 거의 그대로 다 살려서 눈앞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포함 그래프트가 정말 잘 막히고요. 어펌 스트레이트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김대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맥천자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가늘고 정맥천자 하려고 하는 데는 너무 깊고 해가지고 어퍼함의 스트레이트 그래프트의 가운데에 아주 국소적인 부분만 천자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거기 한 몇 달만 지나면은 계속 슈더니즈 생겨가지고 수명이 1년도 안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드 그래프트 쓰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그 테이퍼드 세그멘트를 거의 뭐 한 5cm, 7cm 이렇게 다 살려가지고 문합을 하시면 나중에 그 환자분들이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가지고 한 2, 3년 전에 한번 심평원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6대4 정도 넌 테이퍼드 6, 테이퍼드 4 지난 한 10몇 년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드 데이터죠. 이걸 말씀드리면 서전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시는데 넌 테이퍼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테이퍼드 많이 써? 이러시고 테이퍼드 주로 쓰시는 분들은 넌 테이퍼드 그렇게 많이 써? 그러시거든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 상태, 서전의 프리퍼런스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쓰시잖아요. 하지만 어떤 병원은 계속 테이퍼드만 쓰시고 어떤 병원은 계속 넌 테이퍼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서전의 프리퍼런스가 거의 결정적이라는 거죠. 만약 어떤 센터가 테이퍼드만 쓰다가 넌 테이퍼드 쓴 거면은 그 의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여러 문화를 보면은 스틸 신드롬의 프리퍼런스 그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다음 연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강훈 교수님.